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AI 세계 1위 이 기업은 무식하게 사무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온 만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 산업까지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핵심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시켜 왔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남은 상반기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AI 인재 경쟁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AI 인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12억을 제한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억 7천만 원을 제한하는 등 글로벌 AI 회사들이 최근에 박사급 신규 연구원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AI 인재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억, 많게는 4억에서 5억까지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금액대가 우리나라의 2배, 많게는 6배 이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미친 인재 정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오픈 AI가 공격적으로 테슬라의 AI 기술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친 인재 전쟁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오픈 AI가 테슬라의 직원들을 빼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는 구글의 딥마인드 AI 인재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영입을 시도할 만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AI 인재에 목말라 있습니다. CEO가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인재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색 엔진 시장의 황제, 제왕이라고 불리는 구글이 현재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물론 그 내리막길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AI 기술과 검색 기술을 결합한 경쟁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현재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독점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미국 정부와 검색엔진 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 속에서 만약에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구글의 AI 사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구글의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이 2018년도 8월 이후에 약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한 2%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2% 정도의 일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유입이 됩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속적으로 경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AI 기술 자체가 고도화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그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겠죠. 검색 시장은 AI 성능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검색 시장의 승패도 AI 성능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점유율을 따라잡히고 있었던 네이버가 생성형 AI 서비스 Q를 적용하면서 작년 12월 점유율을 60.01%를 달성합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이 막 70%, 80%가 넘었었고 구글의 점유율이 1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구글에 대한 검색 니즈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구글의 점유율을 따라잡히면서 그동안 네이버가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졌었는데 Q가 기존 검색 결과와 함께 대화형 형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고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새로운 검색 시장의 강자가 탄생할 수도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치고 나오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냐? 바로 오픈 AI의 챗 GPT입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챗 GPT에 덧붙일 검색 기능을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년 넘게 세계 검색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던 구글에게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왜냐? 기존의 AI와는 다르게 챗 GPT의 검색을 하면은 출처도 같이 나오고요. 세부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동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평가입니다. 즉 내가 챗 GPT에게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 글만 보면은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글과 함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알려줄 수 있는 만큼 만약 이 정도의 퀄리티의 챗 GPT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구글의 이 시장 점유율을 일부 뺏어올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유율이 오픈 AI로 넘어갈 수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가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AI 챗봇 경쟁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죠. 이 분야에서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AI 기술에 대한 기능 확장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모든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가 될 것으로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글과 오픈 AI와 경쟁하기 위해서 신형 AI 모델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술레이만을 영입하게 됩니다. 즉 지난 3월에 신설된 AI 사업의 책임자로 술레이만을 임명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21일에서 23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연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지금 준비 중인 모델을 시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소형 언어 모델인 파이3 미니를 출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오픈 AI 기술을 적용해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적용된 분야는 검색 엔진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AI 사업에 뛰어들면서 애플로 인한 AI의 기기 적용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이패드를 애플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최신형 칩인 M4 칩을 탑재하면서 AI에 대한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M4 칩은 초고성능 하드웨어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M4 칩이 현존하는 어떤 AI PC의 NPU보다도 강력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4 칩들을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애플의 수많은 IT 기기에다가 탑재한 다음에 AI 기능을 넣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반기에 아이폰 16에 AI 모델인 AJAX를 탑재한 다음에 iOS 18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기술력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기기 혹은 IT 기기에 어떠한 AI 기기가 들어가냐, 그리고 그 AI 기기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가 시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3년만 지나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노트북 PC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다가오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약 5억대에 달하는 AI 노트북 PC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PC가 지금까지는 판매 자체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지 못했는데, AI에 대한 니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PC에 대한 교체 수요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생성형 AI 지원 컴퓨팅을 주류로 삼아서 ARM 기반의 퀄컴, 애플의 솔루션과 경쟁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AI 노트북 PC 생태계를 이끄는 것은 AMD도 인텔도 그리고 ARM이나 퀄컴, 애플도 아니고요.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시가총액 1위인 것도 많고 오픈 AI를 필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축이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도입한 AI 솔루션은 생성형 AI입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성형 AI 유형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형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중에서 34%의 응답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 어도비 등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게 주된 AI 활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0%에 가까운 응답자는 AI 도입 시 가장 큰 장애물로 판단되는 게 AI 프로젝트의 가치 추정과 입증을 꼽으면서, 이게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하는 건 좋은데 그 AI를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기기에 AI 적용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갤럭시 S24를 필두로 노트북이나 혹은 스마트 태블릿 PC 같은 거에 AI 적용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성형 AI 선두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인 만큼 활용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어로 했을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한국어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죠. 영어로는 해석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콧 한셀만 부사장은 한국어 기반의 AI는 데이터 양에 대한 부족과 학습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생성형 AI 앱인 코파일럿의 한국어 버전을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영어나 중국어를 포함해서 약 8개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어 질문에 한국어로 답을 하고 문서 작성까지 가능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도입이 가장 가속화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IT 기기에 AI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고, 그 도입을 필두로 PC나 혹은 기업들도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 기업은 바로 크라우드웍스입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특화된 소형 언어 모델인 웍스원을 개발합니다. 영어 중심의 대형 언어 모델의 취약점이 한국어죠. 그리고 국내 비즈니스 용어들을 이 GPT나 혹은 이 외국계의 대규모 대형 언어 모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언어 모델입니다. 즉 B2B, 기업과 기업 간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핵심적인 언어들을 학습한 AI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기업들이 AI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나 LG, 엑서원, KT 믿음 등 주요 국내 데이터사와 구축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AI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찾고 계시다면은 크라우드웍스를 반드시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낮은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만큼 천천히 사모 오셔서 시세가 나올 때 꼭 익절 마무리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AI 수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컨텐츠들이 나오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까지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나오는데,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아이디로 사용하실 이메일과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 비밀번호도 실제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컨텐츠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에 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꼭 해당 리포트 확인하셔서 남은 상반기 수익을 더 크게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자료집 말고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 꼭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당장 뭐가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 급등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